네,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상당한 차질을 빚으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 모두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원격 수업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도 커지면서 올해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코로나19 아직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시고 다가온 신학기 등교 방침 등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올해가 회복, 포용, 도약의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 연장선상에서 교육부는 올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여쭙겠습니다. 예, 저희도 도약, 회복, 그리고 포용의 이 세 가지 성과를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세 가지 중점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는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는 일인데요. 철저한 방역과 또 탄력적인 학사 운영과 같은 자율권을 더 넓혀주고 아이들이 학교에 조금 더 많이 등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고요. 예. 특히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학습 격차에 대한 해소 방안이라든가 그리고 심리 정서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 대책들을 큰 방향에서 추진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작년에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교육을 미래 교육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라든가 예. 또 2022 교육과정 개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간다든가 고교 학점제를 추진한다든가 또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이제 대학이 경쟁으로가 아니라 공유와 협력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좀 전환하는 그런 과제를 추진하고자 하고요. 세 번째는 포용을 조금 더 구현하기 위해서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마련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정책에 있어서는 사회부처 간의 협업을 더 높여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올해 한 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 학교 일상 회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올해 3월 신학기부터는 이 학교 등교가 좀 확대될 것이냐 그 여부입니다. 우리 학생들 3월부터 좀 지난해와는 달리 학교를 자주 갈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등교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이나 감염병 전문가들 그리고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님들과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의사결정을 해왔습니다. 예. 올해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역을 철저히 하고 또 이제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향은 분명합니다만 이제 언제 어느 시기에 이제 전면적인 등교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이 지역사회의 그 확산 감염 추세라든가 또 이제 백신을 접종한다고 하니까 그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의 그런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고자 하고요. 다만 유치원, 유아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그리고 장애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등교를 매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저희가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고 좀 더 자세한 학사 일정과 관련해서는 28일 날 발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이제 등교가 만약에 확대가 된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교내 방역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텐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방역은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방역 물품 지원이라든가 방역 인력 지원은 지난해보다도 훨씬 더 강화시킬 그럴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방역은 1년 동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보완하고 추진해야 되는 이런 지원 사업들은 더 강화하고요. 원격 수업이 병행되기 때문에 이제 원격 수업과 관련된 인프라라든가 컨텐츠라든가 선생님들이 조금 더 쌍방향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또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향에서 그런 지원 대책들을 마련 중에 있고요. 3월 2일 날 개학은 아마 변동 없이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이고
그렇게 시작되기 전까지 이런 촘촘한 대책들을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예. 네.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자라던가 교원 수를 좀 늘리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교육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학급당 학생 수를 일괄적으로 20명으로 제한한다 하는 것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여러 교원 정책이라든가 또 재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특히 이제 수도권 밀집도가 높은, 그러니까 아이들 과밀 학급이나 과대 학교 이런 데는 좀 신속하게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춰야 된다는 필요성은 굉장히 시급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학사 운영과 관련된 지원 계획을 마련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 30명,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기간제 교사들을 배치를 해서 저희가 대략 한 2,300여 개 학급이 되더라고요. 예. 저학년의 경우에는. 그래서 한 2,000여 명의 기간제 교사를 배치해서 학급을 분반한다든가 아니면 협력교사제를 운영한다든가 해서 그런 학급의 수업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학습 격차나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지원 방안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올해도 원격 수업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에는 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 또 학교 무선망 등과 관련해서 준비가 좀 미흡했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올해는 많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에는 원격 수업을 준비를 할 시간이 굉장히 좀 이렇게 그렇죠. 있었던 게 아니라 초유의 일이었죠. 좀 다급하게 이렇게 시작을 했어야 돼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원격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추경을 통해서 예산도 이제 편성을 해서 올해 내에 초중 고등학교 25만 교실에는 일반 교실에는 이제 기갑급의 무선망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 학습터나 또 온라인 클래스 같은 이제 쌍방향 실시간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LMS 시스템을 공공 LMS 시스템을 2월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 시스템과 또 컨텐츠들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선생님들이 좀 수업을 쉽게, 그러니까 자료들을 공유하고 선생님들끼리 그런 수업의 자료들을 이제 탑재하면서 같이 예.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도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노후화된 이제 노트북이나 이 PC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작년 예산에 이미 반영이 돼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3월에 이제 신학기가 되면은 작년보다는 훨씬 나은 시스템 내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원격 수업이 개선이 돼도 아무래도 등교 수업보다는 학습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요.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이 학습 격차에 대한 좀 대안이 있으십니까? 학습 격차와 관련해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협력 교사제라든가 저희가 예비 교원이나 이런 분들이 학교에 와서 이제 기초 학력의 전담 교사를 맡아서 특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기초 학력에 대한 지원을 이제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원격 수업에 대해서는 또 멘토링 사업을 저희가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원격 수업에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그런 멘토링을 통해서 지원을 해왔고 또 이제 할 예정이고요. 예.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관련해서는 이제 수석 교사들이 기초 학력이나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전담 교사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하고자 하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이제 또 취약계층에 있는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하는 경우에도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또 집에서 할 수가 없는 환경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 나와서 원격 수업 시기라도 예. 소수로는 대면 수업이 보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예, 다양한 대책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그만큼 이제 돌봄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9월부터 학교 돌봄터 사업이 추진이 될 텐데 지금 돌봄 노조 측에서는 기존의 이제 초등 돌봄 교실의 잠식 모델이다. 그리고 돌봄 전담사의 처우가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점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교육부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그 돌봄 전담사 분들하고도 노조를 통해서 이 사업의 취지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돌봄 수요에 비해서 이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 30여만 명 정도의 이제 초등학생들이 돌봄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까지 해서 한 45만 명에서 22년까지는 53만 명까지 이제 좀 이걸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학교 돌봄 모델은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초등학교 돌봄은 그대로 지속이 되는 거고요. 이제 다른 부분들은 돌봄의 수요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예. 시간도 아침에 필요한 분도 계시고 또 저녁이 조금 늦게까지 그 돌봐줄 학생이 있기도 하고 그렇죠.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요구와 수요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초등학교 돌봄은 그대로 하되 이러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서 좀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는 게 이제 지자체가 운영하고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은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 운영은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그런 협력 모델을 학교 돌봄터 사업으로 만든 거고요. 예. 지역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봄의 다양한 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지금 돌봄 전담사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고용의 안정성의 문제라든지 이제 처우의 문제라든지 돌봄 자체의 이제 프로그램의 양질의 프로그램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려하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협의하고 그리고 이제 대안들을 함께 마련하면서 진행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오늘 브리핑에서 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모델을 도출, 확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가 무엇인지도 교육부의 핵심 사업이잖아요. 네. 어떤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지난 2018년, 19년부터 학교 공간 혁신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수업이 이제 일방적으로 선생님들이 과거 방식으로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함께 참여해서 다양한 수업 모델들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수업을 혁신하고 그 교육 과정도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교육 과정 운영이나 수업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으로 바꾸는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예. 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많은 학생들이 큰 공간에서 함께 꼭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수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간의 유연성과 탄력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교 공간혁신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작년에 한국판 뉴딜 중에 10대 대표 사업 중에 이제 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같이 포함이 되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후 환경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환경 생태 교육이 필요해지면서 학교를 그런 생태 교육이 가능한 이제 그리는 그런 걸 상징하는 거고요. 예. 스마트는 지금 원격 수업을 이제 모든 학교에서 하고 있듯이 네. 그런 인프라도 깔고 다양한 그런 스마트한 수업이 가능할 수 있는 이제 스마트 교실을 만든다는 거고 이제 공간 혁신은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간의 유연성과 탄력성 그리고 이것은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참여형 설계를 통해서 만드는 공간 혁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또 학교 복합화라는 의미에서 이제 학교가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탈바꿈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취지의 그린 스마트 그리고 공간 혁신, 예. 학교 복합화라고 하는 이런 네 가지 축의 취지를 담아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게 됩니다.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이기 때문에 5년 동안 18조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시도교육청별로 이제 노후화된 학교 건물부터 올해부터 이제 신청을 받아서 수요조사와 신청을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되고
이 과정은 그냥 시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업과 교육과정 운영을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혁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 자체가 우리의 교육의 패러다임을 미래의 교육으로 바꾸는 그렇게 전환시키는 도약의 하나의 그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새학기 등교 방침 그리고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